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당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이틀에 걸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에 공식 석상에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죠. 이재명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점점 더 거세지던 이재명 의원 불출마 압박이 또 한 번 화두가 됐는데요. 이 의원이 출마를 하든 말든 당선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일단 나오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것이 관측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연이은 선거 패배를 딛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번 전당대회 중요한 의제인데 이재명 출마 문제가 이 논의 자체를 막아버리고 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변화와 혁신이 되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문계 의원이죠. 자, 전해철 의원의 얘기 정말 동의하십니까? 변화와 혁신이 요원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책임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재명이 그래서 가장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의원이었고 선거를 패배했다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그 선거의 패배의 책임은 이재명 의원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얼만큼 실수를 했든 과오를 저질렀든지 간에 후보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거든요. 참모진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재명 의원이 다시 당대표로 된다.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당대표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제 생각은 이재명 의원이 변화와 혁신의 어떤 주체라기보다는 변화와 혁신의 대상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1년의 패배 과정도 그렇고 개항 을에 출마하시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야 된다는 큰 목적을 갖고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거에서 크게 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연이은 패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당대표로 나온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이제 그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의원은 아직까지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사법 리스크를 전부 떨쳐내고 어떤 야당을 수습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재명 의원이 지금 어떤 4분 오열된 민주당을 수습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변화와 혁신이 요원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경선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일단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할 텐데 나온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오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처음에 이거 출마하게 된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을 텐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출마 가능성이 높은 후보입니다. 출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과 지지자분들께서 이재명 의원이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후보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렇게 국민의힘도 그러고 민주당도 얘기를 합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요. 근데 당원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귀를 닫고 이행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선거에 책임 있다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당대표 나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현재 야당의 당대표로 누가 나오는 것인가 가장 껄끄러운 사람이 아마 이재명 의원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은 민주당이 뭔가 잘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뭔가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강한 야당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한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발목 잡고 그런 야당은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국민한테 더욱더 더 심판을 받을 것인 거고요. 현명한 야당, 그러면서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야당이 되는 데에는 국민의힘께서도 우려하는 정도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그런 그림이 더 그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워크숍한 이유가 선거 패배 원인을 좀 찾고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두루두루 이런 이유 때문에 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팬덤 정치와 계파 정치 얘기입니다.
배타적인 팬덤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결별해야 된다. 계파 정치에서 국민 중심 정치로 변해야 된다. 이게 민주당 쇄신과 그야말로 바로 맞닿아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에는 팬덤 정치, 계파 정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내부에서는 다선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지 않았는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다선 의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보다는 팬덤이냐 계파냐 이런 얘기가 더 좀 아무래도 국민들께 재미있는 소재거리가 돼서 그러는지 그것도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파라고 하신다면은 솔직히 민주당에 그렇게 큰 계파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서 큰 계파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계라는 게 있을까요? 솔직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초선원입니다. 그럼 문재인계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민주당은요, 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예전에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당대표로 출마를 결심을 했을 때 많은 다선 의원들이 나오지 말라고, 출마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다 자기 본인들이 다 문재인 계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혼란은 자연스러운 것인 거고 봉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시간상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경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